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율이 겨우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10명 중 9명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그대로 쓰러진 채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주 간단한 행동만 알아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행동을 제때 해낸 사람은 살아남을 확률이 무려 9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동을 몰라서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단 10초 안에 꼭 해야 할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직은 젊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젊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체격이 크다고 운동을 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집에서 TV 보다가,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갑자기 쓰러지는 게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알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119에 전화하는 그 몇 분 사이에 이미 생사가 갈려버립니다. 즉,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몇 초의 행동이 목숨을 좌우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증상이 심장마비의 신호인지, 혼자 있을 때 바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신다면 언젠가 그 지식이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절대 갑자기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몸은 작은 신호를 미리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놓치면 기회는 단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슴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눌러버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이 통증은 보통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잠깐 체했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팔이나 턱으로 번지는 통증입니다. 특히 왼쪽 팔, 어깨, 턱, 심지어 등까지도 아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근육통이나 치통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이 가슴의 답답함과 함께 온다면 이미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 곤란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마치 전력 질주한 것처럼 숨이 턱 막힙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가만히 있어도 숨이 답답하다면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식은땀과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닙니다. 뇌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섯째,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피로감이 심장 문제의 주요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가슴 압박감, 팔턱으로 번지는 통증, 숨참, 식은땀 어지럼증, 이유 없는 피로,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위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곧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 119나 응급처치를 해주겠지만 혼자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정말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87%가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단 10초 안에 올바르게 대처하면 살 확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앉으십시오. 걷고 계시든 서 계시든 무조건 멈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기대어 앉으셔야 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면 피가 잘 돌지 않고 그대로 의식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바로 씹어서 드십시오. 물로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야 빨리 흡수됩니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심장 손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만약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마디의 정확한 주소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시동 아파트 동호 70세 남성 심장마비 증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이렇게만 말해도 구조대가 곧장 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열쇠나 비밀번호를 쪽지에 써서 문 앞에 두면 구조대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가 5분, 10분을 아껴주고 그 시간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섯 번째, 몸을 45도로 세우고 다리를 조금 높여 두십시오. 완전히 눕지 마시고 살짝 기대어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면 피가 머리로 더 잘 올라가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분께 짧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병원으로 가는 중. 이 짧은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하면 숨이 더 가빠지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일곱 번째, 호흡을 조절하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쉽니다. 푸 하고 소리를 내며 내쉬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두려움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행동 멈추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 열기, 45도 기대기, 문자 보내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단순하지만 이 7가지가 생사의 갈림길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있다면요,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실제 사례로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모 어르신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리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지만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자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 순간 평소 건강 강좌에서 들었던 대처법이 떠올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즉시 의자에 앉아 몸을 기대고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 후 현관문을 열어두고 짧은 문자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김 어르신은 여전히 의식이 있었고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스피린을 씹은 게 심장 손상을 크게 줄여줬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울에 계신 68세 이모 어르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흉통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그냥 잠을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가 도착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탓에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살아서 혹시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너무 두렵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알고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준비만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준비 습관은 평소에 해두면 위급할 때 나를 살려주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준비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스피린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약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실, 침대 옆, 부엌 내가 자주 있는 곳마다 작은 통을 두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전화기 옆이나 안방 탁자에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스피린은 내 생명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십시오. 휴대폰 첫 화면에 단축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1번은 119, 2번은 가족, 3번은 이웃이나 지인. 그리고 혹시 휴대폰을 못 쓰는 상황에 대비해서 집 현관에 긴급 연락처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조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소와 혈액형, 복용 중인 약을 적어 두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 주소조차 당황해서 말 못하십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지갑 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시동 아파트 동호, 혈액형, 복용약. 이 정보 하나가 응급실에서 치료 시간을 10분, 20분이나 줄여줍니다. 네 번째, 호흡법을 평소에 연습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건 위급할 때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루에 5분만 연습해 두시면 막상 상황이 닥쳐도 몸이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을 가까이에 두기, 응급 연락망 만들기, 주소 혈액형 복용 약 기록하기, 호흡법 연습하기. 이 4가지는 돈도 시간도 힘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순간 내 생명을 살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심장마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만 하루 평균 150명 이상이 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올바른 대처만 알았다면 살 수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첫째, 전조 증상을 놓치지 마라. 둘째, 혼자 있을 때는 10초 안에 행동하라. 셋째, 평소 작은 준비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 혹시 지금 혼자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만 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준비와 행동만 있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더 위험하다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를, 누군가의 어머니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과 친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많은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